탈락의 여지가 있었던 쉽지 않은 조편성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비슷한 실력이라고 생각했던 말레이시아와 상대 전적에서 앞섰던 인도네시아조에게 완패했음은 안타깝지만 세대교체에 실패한 대한민국 남자 복식의 현실을 냉혹하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특히 최솔규 선수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네트 플레이와 드라이브 싸움에 능한 최솔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본인의 실력을 반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서승재 선수도 홈복과 병행하며 멘탈적으로 힘들어하는 파트너를 위해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대표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진 남자 복식팀이고 세계 1, 2위를 국제대회에서 이겨낸 전적도 있는 만큼 멘탈리티적인 부분이 케어가 된다면 충분히 정상급 실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서승재 최유정조는 어느정도 가시밭길이 예고된 조편성이었습니다. 세계 1위의 쟁시웨이 황해총조를 이기고 조 1위를 차지하는 건 기량면에서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조 2위로 올라간 뒤 본선에서 어느정도 운에 의지한 대진표가 형성되어야 메달권 진입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예선에서 세계 1위를 만난 데 이어 본선에서 세계 2위 왕이류 황동핑조를 만나면서 8강 탈락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혼합복식팀인 서승재 최유정조가 본선 왕이류 황동핑조와의 2세트 막판 보여준 대등한 경기력은 앞으로 세계 탑 수준의 발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팀들에 비해 여성 선수의 피니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팀의 탑클래스 진입 여부는 최유정 선수의 기량 발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은퇴를 한 이현일 선수와 부상으로 아쉬운 하원기를 보내는 손한우 선수의 제대로 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림픽 무대에 가까스로 진출한 허광희 선수를 주목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허광희 선수는 세계 1위 모모타 선수를 잡아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모타를 상대로 보여준 깔끔한 플레이, 정교한 컨트롤, 그리고 장기인 강력한 스매시까지 이 경기대로만 모든 게임을 치렀다면 정말 메달권도 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상 본선 라운드 진출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자신보다 낮은 랭킹의 선수를 만나고도 패배하며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8강전에서 상대의 강력한 스매싱과 노련한 경기 운영이 빛나기도 했지만 허광희 선수 본인의 컨디션 또한 정상이 아니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허광희 선수는 발전했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광희 선수를 과거부터 주목해온 1인으로서 안세영 선수에 가려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한 김가은 선수, 이 선수도 충분히 성지현 선수의 뒤를 이어 세계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인재입니다. 본선에서 야마구치 선수를 만나 쉽지 않은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탈락이 크게 놀라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선에서 복병, 여지아민 선수를 여유롭게 잡아내며 자신의 수준을 증명했고 야마구치 선수와의 경기에서 비록 세트 스코어 2대0이긴 하지만 모든 세트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도 대진이 발표되자마자 4강 문턱에서의 험난함이 예고되었습니다. 역시나 8강에서 만난 천유페이 선수는 너무나도 강했고 아직은 세계 탑 레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본선 16강에서 만난 부산한 온방룬판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은 이제 10위권 밖의 선수와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엄연한 상위 클래스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경기였습니다. 천유페이 선수를 상대로 체력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탑 클래스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헤어핀 기술과 예리한 반스매시 등 공격적으로 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후위 비중을 높인 이소희 선수의 물오른 공격력과 신승찬 선수의 저돌적인 전입 플레이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 올 초 태국 대회에서 꽤나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메달 기대감을 높였던 이 조는 안타깝게도 노메달에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4강전 인도네시아전의 패배가 매우 뼈아팠는데요. 정말 대등하게 흘러가던 세트 순간순간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진 모습이 근소한 차이를 만들어내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유일한 메달을 안긴 김소영 공이용조도 접전 끝에 막강한 일본조를 이기고 올라온 기세를 이어가지 못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4강전 만난 중국조는 자신의 천적으로서 쉽지 않은 상대였지만 세계 탑7 내에 여자 복식 선수들 간의 수준 차이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현재의 전력도 정말 세계적이지만 공이용 선수의 강한 공격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소영 선수가 좀 더 다양하게 게임을 조율하고 전위에서의 피니시 능력이 좀 더 보강된다면 더욱 강한 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배드민턴 선수단의 성적은 동메달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강국으로 이름을 떨쳤던 과거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임은 분명합니다만 선수들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배드민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